수원 대일학원 ITQ 엑셀 제3작업 부분합하고 피벗 테이블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부분합부터예요. 그래서 부분합은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은 똑같아요. 고급 필터처럼 똑같은 범위를 잡고 함수 풀기 직전까지 잡고 제3작업에 B2에 붙여 넣고 시작해야 된다 그랬었거든요. 자, 그래서 관리 코드 B4부터 다음에 H13, 12네요. H12까지 잡고 컨트롤 C, 다음에 제3작업에 가서 B2에 컨트롤 V. 자, 자리가 조금 이제 작아 보이니까 넓혀줄게요. 자, 그러고 부분합은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랬었냐면은 정렬부터 해야 된다 그랬었어요. 근데 ITQ 엑셀 같은 경우는 정렬이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 순서가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자 지정 정렬로 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라 그러면서 제가 사용자 지정 정렬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위에 범위를 잡고 자, 위에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정렬창이 뜹니다. 그러면 제가 정렬은 이제 어디 기준으로 보면 된다 그랬었냐면은 진한 글자가 있는 곳, ITQ 엑셀 문제 푸실 땐 진한 글자가 있는 곳이 정렬이다 라고 제가 찍어드렸어요. 그래, 정렬이라는 거는 흔히 묶음끼리 있는 게 원래 정확한 정렬의 개념이거든요. 요렇게. 근데 ITQ 엑셀 하실 때는 진한 글자가 있는 기준이 정렬이구나. 그래서 진한 글자가 있는 곳이 어디? 분류. 되셨죠? 그래서 분류 찍어주시고 다음에 맨 끝에 오름차순 클릭 사용자 지정 목록을 찍어주신 다음에 자, 그러고 정렬한 거를 보면은 뭐끼리 묶여 있어요? 민간끼리 묶여 있고 국공립끼리 묶여 있고 가정끼리 묶여 있죠. 자, 그래서 진한 글자 빼고 묶여 있는 거를 순서대로 치는 거예요. 민간 엔터, 국공립 엔터, 가정. 자, 이렇게 쳤으면은 추가를 눌러주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되셨죠? 요거는 이제 한 번 등록할 때밖에 안 돼요. 이거 다음에 똑같이 또 하시면은 삭제하고 다시 하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죠? 자, 그럼 나중에 삭제할 때는 요거 찍은 다음에 요거 찍고 삭제를 눌러주셔서 다시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순서대로 들어오시죠? 자,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은 민간, 국공립, 가정끼리 정렬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어린이집 명의 개수와 현원의 최대값을 순서대로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범위 잡혀있는 상태에서 데이터에 가셔서 맨 오른쪽 끝에 보면 부분합이 있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부분합 클릭해 주시고 됐죠? 저는 창을 조금 줄이고 할게요. 자, 여기 부분합. 자, 클릭. 자, 그러고 위에 그룹화할 항목이 나오시게 되는데 그룹화할 항목은 항상 정렬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렬을 뭐별로 했어요? 분류별로 했죠. 그래서 분류 맞춰주시면 되고 다음에 처음에 함수를 뭘 구하래요? 개수 구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개수 어디의 개수요? 어린이집 명의 개수요. 그래서 현원 체크 해제, 어린이집 명 체크. 자, 확인. 그럼 개수가 뜨시죠. 자, 다시 부분합을 들어가셔서 이 상태 그대로 부분합을 들어가셔서 정렬된 곳은 바뀌지가 않았겠죠. 분류별로 정렬했으니까. 다음에 현원의 최대값이죠. 그래, 최대값 맞춰주시고 다음에 어린이집명 체크 해제 현원 체크.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는 새로운 값 대치를 체크를 해제해줘야 된다 그랬었죠. 이거 해제를 안 하시면은 개수가 지워지면서 말 그대로 최대값이 새로운 값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지워지고 최대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체크 해제해 주시고 확인. 그럼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하라 그랬었냐면은 왼쪽에 있는 게 제가 윤곽이라 그랬었죠? 오프라인 설명할 때. 그래서 우리 최대 화면으로 보고 이제 보면은 옆에 보면 그룹 해제가 있어요. 부분합 왼쪽에. 되셨죠? 그래서 그룹 해제에서 화살표 클릭해 주시고 윤곽 지우기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윤곽이 지워집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부분합은 여기까지고요. 이 공간 작은 거는 더블 클릭해서 넓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피벗 테이블에서 연결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피벗 테이블 한번 가볼게요. 자, 피벗 테이블은 일단 눈으로 보는 법을 익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계약이 시작 월이 4월부터 6월인 범위가 있어요. 여기. 자, 화면을 좀 키울까요? 요렇게. 자, 그러면 개화기월이 4월부터 6월에 해당하는
꽃명 개수는 현재 없죠. 흰색에 대한 꽃명 개수는 자 이렇게 보시면 없어요. 자 그러고 씨앗 구근 가격의 평균도 첫 번째 게 없어요. 자 우리 옆에 보면은 자 4월부터 6월에 해당하는 게 두 번째 이제 꽃명은 두 개가 있네요. 그러고 평균은 이제 씨앗 구근 가격 평균은 32,500원이 있고 세 번째 이제 꽃명은 3개 다음에 평균 씨앗 구근 가격이 31,000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로를 뭐라 그래요? 가로를 행이라 그러죠. 되셨어요? 그래서 행에 들어가는 게 계약이 시작 월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 되셨죠? 자 그러고 이제 꽃색을 한번 보면은 흰 색깔 색에 꽃명은 첫 번째 게 없고요. 됐죠? 자 그러고 두 번째 꽃명은 한 개, 세 번째 꽃명은 두 개, 그래서 총 꽃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다음에 흰색에 대해서 씨앗 구근 가격은 첫 번째 거 없고 두 번째 거 2만원, 세 번째 거 5만원 그래서 총 평균이 35,000원입니다 라고 나와 있으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흰색 같은 경우는 지금 세로로 보고 있죠. 그 흰색이 뭐예요? 꽃색이잖아요. 그래서 꽃색은 우리가 세로를 뭐라 그래요? 열이라 그러죠. 열. 되셨어요? 그래서 열에 들어가는 게 이제 꽃색이다. 다음에 행에 들어가는 게 개혁이 시작 월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시면 IT 그 엑셀 하실 때는 이게 너무 헷갈려요. 그러면은 그냥 맨 왼쪽에 오는 게 행이고요. 위에 오는 게 열이에요. 이거 안 변하거든요. IT 그 엑셀 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놔주시면 되고 나중에 뭐 커마 1급 하실 때쯤이면은 이게 이제 어디다 갖다 놔라 말고 그냥 본인이 갖다 놓으셔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건 읽으셔야 돼요. 본인이 좀. 됐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행열을 갖다 놔주시면 되고 데이터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데이터의 범위는 제가 테두리를 한번 잡아볼게요. 데이터의 범위는 요만큼이 데이터의 범위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게 뭐하고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꽃명과 다음에 씨앗 구근 가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요 네모 박스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값이에요. 값.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보면은 창을 줄이고요. 자 가볼게요. 자 그럼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는 처음에 B4부터 끝까지 이렇게 잡아주셔도 돼요. 어차피 계절이랑 파종기는 안 넣을 거기 때문에 자 삽입을 누르시고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미지를 누르시면 바로 뜨고요. 화살표 누르시면 한 번 더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클릭. 자 그래 범위를 잡고 들어가신 범위가 잡혀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존 워크시트 찍고 제3작업을 찍어주면 아래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모서리 자 시작하시는 자리 모서리 자리가 여기 자리가 어디냐면은 B의 두 번째죠. 자 그래서 위치를 B의 두 번째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그럼 이렇게 창이 떠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서 자리 맞춰서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 씨앗 다시 계약이 월이 지금 행이었죠? 자 계약이 월 행 레이블에 갖다 놔주시고 행. 자 그러고 씨앗 구근 가격 아니죠. 자 꽃색이죠. 자꾸 씨앗이라네. 자 꽃색 있죠? 자 꽃색이 열이었죠. 자 그래서 꽃색은 열로 갖다 놔주시고 되셨죠? 자 그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꽃명과 씨앗 구근 가격 있죠. 그래서 꽃명과 씨앗 구근 가격은 값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어제 하다 보니까 어떤 학생도 있었냐면은 이런 학생도 있었어요. 개화기 시작 월을 이렇게 갖다 놓고 다음에 꽃명하고 다음에 씨앗 구근 가격 이렇게 갖다 놓은 다음에 값이 떴죠? 그럼 이 상태에서 꽃색을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상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흰 색깔이 개수 꽃명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흰 색깔이 밑에 있어요. 개수 꽃명보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요 순서가 뒤집어져서 그래요. 갖다 놓는 순서가 뒤집어지니까 컴퓨터가 계산 순서 뒤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 되셨죠? 근데 제가 어제 설명드릴 때는 그 자리에서 막 이거 가지고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럼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요. 피벗 테이블은 갖다 놓는 거에 따라서 모양이 정말 천지 차이로 달라지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개수 꽃명이 있는데
만약에 순서가 바뀌었다. 그럼 요거 뒤집으시면 돼요. 이렇게 뒤집으면 합계가 먼저 와요. 지금 같은 경우는. 됐죠? 지금 합계 먼저 앞으로 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혼자서 이제 쫌딱쫌딱 만져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본인이 이걸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오는구나라고 이제 실제 업무를 보실 땐 그렇게 쓰시는 거지. 이제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나 봐 이러시면 업무 쓸 땐 못 써요. 되셨죠? 피벗 테이블이 특히나 좋은 기능이 많은데 차트도 뭐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뭐 데이터도 바뀌고 그러는데 데이터 추출도 가능하고 근데 피벗 테이블을 실무에서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좀 맞춰보면 자, 여기까지 갖다 놓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 보면은 꽃명의 개수와 자, 꽃명의 개수는 맞죠? 자, 씨앗 구근 가격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씨앗 구근 가격이 합계가 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요거 클릭 자,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와 주시고 혹은 이거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이렇게 되셨죠? 자, 그래서 클릭 자, 값필드 설정 자, 다음에 아래에서 평균 맞춰주시고 다음 그러고 얘는 뭐 뒤에 타자가 없는데 혹시 뒤에 타자가 타자 더 있군요. 지금 보면은 씨앗 구분 띄고 가격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씨앗 구분 띄고 가격이라고 타자를 쳐주시면 되겠네요. 확인. 그럼 글자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 다음에 이제 2번서부터 보면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밑줄 긋는 요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빈 셀에 별별별 표시하세요. 다음에 행의 총합계를 지우세요. 요거는 제가 어디서 가서 한다 그랬냐면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서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문제 보자마자 항상 문제가 같을 거니까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가셔서 대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야 돼요. 밖에 누르시면 안 되고 자 클릭 레이블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빈 셀에 별별별 다음에 위에 요약 및 필터로 가서 행의 총합계 체크 해제 자 확인 그럼 밑줄 긋는 거 끝났죠? 그럼 이제 나머지 뭐만 하면 되냐면은 그룹해야 되고 다음에 출력 형태 같이 정렬하고 다음에 나머지 사항 맞게 작성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밑줄 다시 그어보면 그룹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그룹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계약일 월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숫자 아무데나 되고 범위 잡고 하시면 안 돼요. 자 하나만 찍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 눌러주시고요. 떴죠? 자 그럼 시작 월이 몇 월부터 4월 끝 월은 12월 자 그럼 증가하는 거는 4월부터 6월까지니까 4 5 6이죠? 그러니까 몇 개? 3개 되셨어요? 그래 단위가 증가값이에요. 그래서 3 다 되셨으면 확인 그럼 묶이거든요. 자 다음 그러고 이제 또 뭐 해야 되냐면은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흰색 빨강색 노란색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정렬할 때 피벗 테이블 정렬은 데이터 정렬을 안 쓰고 직접 끄는 편이거든요. 그래야 입력하기가 편해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더블 클릭해주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노랑에 테두리를 한번 찍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노랑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범위가 잡혀요. 근데 이때 마우스를 좀 잘 올려 놓으셔야 되는데 여기다 점에다 갖다 놓으시면 안 되고 자동 채우기 갖다 놓으시면 안 되고 테두리에 이렇게 마우스 올려 놓으시면은 화살표가 십자가로 바뀌어요. 되셨죠? 지금 마우스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옆으로 당기시면은 노란색이 옆으로 이동이 됩니다. 되셨죠? 그러고 빨강도 옆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이렇게 되셨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흰색, 빨강색, 노란색이 나왔을 거예요. 되셨죠? 흰색, 빨강색, 노란색.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정렬을 하는 편이에요. 괜찮으시죠? 자, 다음 그러고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은 그룹했고 다음 정렬했고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밖에 작성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해주고 다음에 숫자는 오른쪽으로 붙이면서 콤마 찍어줘야 되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자 붙여주고 까지 하시면 끝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하시는 법은 별부터 해서 자 요만큼 숫자 끝까지 잡고 마우스 오른쪽
자, 콤마를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다 맞춰지고요. 자, 다음에 타이핑은 가서 치시면 돼요. 자, 열 레이블 자리 찍고 자, 그냥 치시면 돼요. 꽃, 색. 다음 그러고 행 레이블 자리 찍고 개화기, 시작, 월까지 치시고 조금 넓히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으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피벗 테이블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집에 가서 복습 잘 하시고요. 학원 학생들은 차트 만들 때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